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말 어딜 가나 이분 이야기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희 주간 팩책에서도 이거 안 다룰 수가 없었어요. 워낙 핫해가지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인사청문회 일정이 또 잡혔죠. 네,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이 8월 28일인데 바로 다음 주인 9월 2일에서 3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여야 기싸움이 정말 팽팽했죠. 네. 어떻습니까? 어땠습니까? 저한테 설명해. 리포터 차지한 리포터. 정치부 기자가 해주실 수 리포터 있을까요? 알려주시죠. 네. 조 후보자가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도 하고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뭐 민정수석 될 때도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 후보자가 돼야 된다. 이게 여당의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도 워낙 거세다 보니까 약간 여기서 물러서면 저 정권에 되게 타격이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 반드시 임명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입장이었고 야당은 조 후보자 굉장히 마음에 안 드니까 그쵸. 엄청나게 의혹을 많이 이렇게 내놨어요. 의혹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뭐 의혹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황교안 대표는 조국 법무장관 임명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는다. 그래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죠, 양쪽이. 그래서 청문회 그 합의가 늦어진 것도 여당은 하루, 장관 후보자 청문회 원래 하루 하니까 하루에 하자. 야당은 그리고 여당은 또 8월에 하루 하자. 야당은 3일 하자. 검증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9월에 하자. 이래가지고 뭐 싸우다가 합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조 후보자는 의혹이 워낙 많은데 뭐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소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거듭 밝혔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정리를 좀 해보시죠. 네. 일단 가장 큰 쟁점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딸 조모 씨와 관련한 의혹입니다.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논문 논란이 있고 또 하나는 장학금인데요. 딸 조 씨가 한영 외고에 재학하고 있을 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을 했어요. 근데 이때 대한병리학회 영어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가능하냐, 고등학생이 2주 동안 인턴하고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리고 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조류학회 발표 초록에 제3저자로 등재가 된 사실도 이제 새롭게 드러났는데 이게 보니까 담당 교수님이 조 후보자 배우자분의 서울대 동기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인턴십이나 논문 저자 등재 경력이 고려대 입학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입시 부정 의혹까지 이런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조 씨가 근데 또 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있다는데 또 그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네, 이분이 2014년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2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을 하니까 바로 이제 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그만둔 거죠. 그래서 약간 먹튀 논란. 장학금 받았는데 장학금 그만뒀다. 받고 네, 한승 정거장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부산대에서는 2번 유급을 했는데 6학기 연속해서 장학금 1,2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아버지가 조 후보자여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약간 이런 얘기들이. 학계 인맥과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장학금 받아봤어요? 아니요. 받아봤어요? 좀 받아봤습니다. 저 입학할 때도 받았어요. 대단하시네. 저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 받았는데. 아무튼 뭐 그래서 그런가 이런 사실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20, 30대 젊은 층이 굉장히 실망을 좀 하고 있어요. 요새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국에서 입시 부담 정말 크고 네.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이게 좋은 인맥이나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좀 쌓기 어려운 경력들을 이제 조 후보자의 따님이 밟았다. 그리고 그게 입시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이게 평소에 조 후보자가 밝혔던 소신과는 좀 다른 모습 아니냐 해서 좀 다들 허탈해하는 분위기고요. 또 조 후보자가 재력가잖아요. 이게 뭐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재산이 많은 편인데 이게 딸 조 씨가 성적이 안 좋은데도 장학금까지 받아가면서 학교를 다녔다. 이 사실에 이제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랑 고려대 등에서 이제 조 후보자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또 조 후보자 일가가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뭐 이 문제가 조금 불거졌는데요.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이죠. 웅동학원 의혹도 또 계속되고 있고 서울하고 부산에 있는 아파트가 뭐 어떻게 거래됐냐 이거 가지고도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의혹을 가지고 검찰이 이제 나섰어요. 그렇죠. 맞아요. 칼을 뺐습니다. 네, 어제죠. 녹화 기준으로요. 27일에 검찰이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부산대 등 여기를 포함해서 20여 곳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여기에 또 웅동학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의혹이 사실은 되게 많은데 약간 기자들도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매일매일 의혹이 쏟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네. 근데 사실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이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팩트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의혹 중에는 좀 무분별하게 제기가 되는 의혹도 있고 그리고 뭐 조국 후보자 본인이 약간 소명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지금 입장이잖아요. 후보자니까 네. 뭐 출근길에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그래서 뭐 청문회를 보고 또 검찰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수사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의혹이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가 드러나지 않을까 해서 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팩트 체크는 약간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 말이에요. 상당히 엄청나게 파장이 컸어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뭐 환경부 장관이나 뭐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그리고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제 검찰을 수사도 이렇게 뭐 세세히 관여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총괄하는 입장에 있는 거고. 근데 인사청문회 전에 이제 좀 있으면 임명이 될 수도 있는데 청문회 앞두고 우리 장으로 올 수. 네, 우리 대장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을 압수수색한 거는 압수수색한다는 거 이제 수사에 착수했다는 거잖아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라기보다는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뭐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 뭐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는 엄밀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 이게 청와대는 사전에 알았을까? 뭐 민주당 여당이니까 알았을까? 했는데 일단은 사전에는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어저께 이제 당에서 회의가 있어서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백브리핑을 하셨어요. 민주당 인사가 했는데 거기서 압수수색 소식이 막 전해지고 나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가 기자가 물어봤어요. 압수수색 어떻게 보시냐고 했더니 그분이 압수수색 사실 약간 모르는 눈치였거든요. 뭐 알면서 모르는 척 하셨어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아무튼 민주당이 굉장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 전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 후보자는 개혁, 사법개혁에 되게 상징적인 인물이고 분명히 법무부 장관이 되면 사법개혁을 앞에서 진두지휘할 거고 검찰이 그 가장 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바로 어저께 압수수색하기 그 전날 그저께 녹화일 기준으로 그저께 검찰 개혁안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게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검찰의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까지 든다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격앙됐고 반면에 이제 야당은 압수수색을 계기로 이 사퇴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한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생각을 거둬야 된다 이렇게 말을 철회 얘기까지 나오는 수사받고 거죠. 있는 사람 무슨 법무부 장관이냐 약간 이런 식이죠. 뭐 그렇죠. 야당으로서는. 대신 뭐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같은 야권에서는 이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20여 곳을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조 후보자의 집은 안 했어요.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외됐다. 조 후보자의 집은 안 했어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라기보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강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야권에서는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안 했다면서 오히려 이번 압수수색이 좀 유리하게 작용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론 무마용 꼼수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검찰은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검증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있다면 그에 대한 조사 공정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압수수색이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제로 실체를 파고 들어가는 그런 수사의 출발점이 되기를. 그러면 우리 남아있는 또 당이 있는데 정의당 입장 같은. 정의당이 데스노트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정의당에서 반대하면 너 모두 낭만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엄청 무서운 데스노트가 있죠. 정의당에서 저번 개각 때도 이렇게 보다가 누구누구 후보자는 좀 그렇다. 정의당이 찍으면 낭만하고. 그래서 엄청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신중 모드입니다. 일단은 인사청문회까지 보고 나서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에요. 근데 원래 정의당 데스노트가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청문회까지 보고 나서 얘기를 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네, 제 기억엔 아닐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정의당. 아무튼 뭐 정의당 입장은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고 또 뭐 추가로 특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겠다. 좀 뭐 실망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뭐 낙마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일단 들어보자. 생각을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이제 통과를 하느냐 마느냐 되게 기로에 갈려 있어서 정의당으로서는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하고 이거를 하려면 민주당이랑 이제 합심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고 아직 데스노트에 안 올리고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거의 당의 수건 사업이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장내라고 하죠. 흔히 이제 정치권을. 근데 장 외에서도 기싸움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포털 사이트에서 조 후보자를 응원하는 문구, 조국 힘내세요. 이게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단 깜짝 말이에요. 놀랐어요. 네, 지지자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몇 시간 뒤에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문구, 조국 사퇴하세요. 이것도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금방 이제 상위권에 상위 검색어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오전에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이게 대본 쓰면서 10시 47분 이때 봤더니 이제 1위가 조국 힘내세요. 4위가 조국 사퇴하세요. 막 이렇게 이게 막 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정말 조국 후보자 요즘 정말 최대 이슈인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남았어요.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의혹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그러고 어색해. 말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에 해야죠. 네, 정말 아쉽게도 주간 팩책, 연합뉴스 주간 팩책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연합뉴스 최초로 주니어 기자들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고품격 가성비 시사 팩트 체크 방송. 근데 가성비. 제 생각에는 우리가 9년차 막 8년차 이런데 주니어라고 하기에는 주니어죠. 애매한- 10년 전까지는 주니어 아니에요? 뭐 아무튼 뭐 저희 마음입니다. 저희는 주니어 기자입니다. 마음만은 네. 이제 올해 초봄부터 이제 쉼 없이 달려왔는데 네. 이제 시즌 1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이제 네. 부디 새로운 출연진을 잘 모집을 해가지고 시즌 2가 이어지길 바라고 있는데 아직 좀 미지수고요. 저희는 안 나온다는 이야기. 어쨌거나 진짜 그동안 바쁜 시간 쪼개서 같이 해주신 우리 하차, 우리 차지영 하차. 기자, 한혜영 기자 정말 감사하고요. 뭐 하고 싶은 말 뭐 있으세요? 하차의 변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많이 부족한데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네. 앞으로 계속 기사 쓸 거니까요. 더 좋은 네. 기사 쓰고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인사 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